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최봉기입니다.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그런 중국의 제7차 인구조사 통계 결과가 지난 5월 11일에야 뒤늦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인구조사를 끝냈고 올 4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몇 주 뒤에 발표하는 바람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외신들은 중국의 인구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는 분석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 4,421만여 명입니다. 인구 2위 국가인 인도와의 차이는 불과 5천만 명 정도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1위 인구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년에서 2010년 0.57%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인구 발표는 중국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암시한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중국 인구 발표는 가까이 다가온 인구 문제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예상한 시기보다 더 빨리 인구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통계국 닝 지저국장은 이번 인구조사 결과는 노동인구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 또 인구 노령화 심화 현상, 총 출생률 하락 등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총 인구 자료만 발표하고 출생인구와 사망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1년에 대략 1200만 명이 출생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사망하는 숫자가 1000만 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생자와 사망자 수의 갭이 많이 좁혀진 거죠. 이처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공개된 지표에 의하면 중국의 2020년 신생아 출생 인구는 중공이 대기근을 겪은 과거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노년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공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 데이터는 중국이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세에 직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는 노동자 감소를 의미하고 또 세수 감소로 이어져 노년층의 양로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데요. 이것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인구 수치는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게 외신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동안 중공 정권은 숫자를 조작하고 허위, 과장, 댓글 도배 등 반복적으로 거짓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더 의심하는 것이겠죠. 미국 대학에서 중국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포함해서 교과서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쇠이펀, 과대 과장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중국 정부의 통계 수치가 매우 허황된 것들이기에 이 단어를 자주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뭔가 숨기거나 조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 발표를 몇 주씩이나 미루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다른 수치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의 숫자, 중공 관리들의 수치, 세금을 거둔 금액과 그 돈이 쓰인 곳, 그리고 특히 중국의 GDP는 부풀려 조작된 수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통계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생한 사람과 사망 숫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퍼진 팬데믹에 대해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 질문을 하면 당연히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대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 발표는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이 수치마저도 최대한 전 세계가
위기감이 들지 않도록 조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중공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중공은 2016년 지난 30년 넘게 유지해오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폐지된 후에도 중공 정부가 기대한 신생아 붐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자녀 정책은 부부가 모든 자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형성했고 많은 가정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이 펼쳤던 한자녀 정책은 전통적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 중국 국민들은 사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와서 바른 쪽으로 되돌려 보려 하지만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뒤바뀐 뒤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번 국가통계국 발표 데이터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청년들의 경제적 압박은 매우 크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경제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안정을 가진 후에야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자녀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것보다 일에 우선을 두고 있는 현대 세태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많은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출산 감소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고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생률이 바닥을 치면서 중국의 노동인구는 벌써 노령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공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양로금 비용의 상승과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특히 빠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8.87%였는데 2020년에는 13.5%로 10년 만에 약 4.5%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CNN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다 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는 경제적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청년 비율이 줄어들수록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노동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층을 부양할 연금이나 양로금 부족 문제를 유발하고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죠.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고 노년 인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은 줄어들고 사회는 계속하여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위스콘신 주립대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규모는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없다.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현재 중국 경제는 한 대의 비행기와 같다. 아직은 하늘을 날고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비행기의 연료가 부족한 것과 같고 이것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재난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80년 후인 2100년이 되면 과연 지구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 워싱턴대 산하기관인 보건 계량 분석 연구소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서는
2100년의 인구 순위는 세계적으로 꽤 큰 순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7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인데요. 210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 순위는 3위로 떨어지게 되고 그 인구는 현재의 절반 정도인 약 7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엔에서 제시한 미래 인구 예측에서도 중국은 2100년이 되면 약 10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중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인데요. 현재 약 2억 명인데 평균 연령이 18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앞으로도 출산율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 2100년이 되면 현재의 4배에 가까운 약 7억 9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만의 골칫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국가 중 출산율 순위를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죠. 통계기관들이 발표한 2100년 한국 예상 인구수는 현재 5천만 명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3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은 인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가정구조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 전망해 본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노령화, 저출산 문제 등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과 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국가 차원, 개인 차원에서 다 함께 고민하고 다각도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